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이 유상 증자로 인해서 주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증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인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.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린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 증자의 종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. 먼저 유상증자는 이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것, 즉 돈을 받고 주식을 늘린다라는 것이 유상증자입니다. 그러니까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추가로 주식수를 발행해서 이 자본금을 더 늘린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유상증자의 목적을 같이 공시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시설 자금 투자에 5천억 원, 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8천억 원을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공시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또 악재인지도 나뉘게 됩니다.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고, 부채 상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.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기업과 투자자 양 측면에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유상증자가 아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면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요. 또 이자 부담까지 생기게 됩니다.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는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또 이자 부담 또한 없으며 자본금만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.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, 최근에 여러 기업들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, 이 주식 물량이 좀 대규모로 증가가 되면 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우량한 기업의 이 좋은 목적의 유상증자라면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또한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서도 호재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. 이 해당 공시에 나와 있는 제3자 배정 증자는 이 기존 주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투자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. 이 제3자 배정 증자를 보통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데, 이 특정 3자에게 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권주 등이 발생할 일이 없고, 또 주식을 취득한 이 투자자나 기업은 1년의 보호예수 기간 동안 주식을 또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또한 이 제3자 배정 증자는 보통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주주 배정 방식은 이 기존 주주들에게 청약을 통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.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한다면은 이 발생한 실권주를 일반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해당 방식은 유상증자의 목적이나 물량, 또 흥행 등에 따라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반 공모 방식이라는 방식도 있는데,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 기존의 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데, 해당 방식은 불특정한 투자자들에게 좀 할인된 주식이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이 지분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.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악재다, 호재다 라고 나눠질 수는 없고, 돈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, 또 받아서 어디에 쓸 건지,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, 또 어떤 방식으로 증자를 할 건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무상증자도 말 그대로 무상으로 증자를 한다. 네, 돈을 받지 않고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다. 네, 돈을 받지 않고 주식수를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, 무상증자는 이 기업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수를 늘립니다. 그래서 2년 전에
무상증자가 테마가 좀 시장에 돌았을 때 유보금이 높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무상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좀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었죠. 기업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 진행을 합니다. 이 무상증자를 받는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에 비례해서 무상증자의 비율만큼 주식을 받게 됩니다. 또한 이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이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, 이 주식 수를 늘리고 주가를 낮춰서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또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해당 목적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무상증자의 장단점을 보면은 주식 거래 활성화,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구축, 또 자산의 증가가 없는 자본금 증가로 재무적 안정성 확대 등이 기업의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.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가 있고,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만 이 무상증자는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으로 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주가 추가적으로 청약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은 없고, 요 신주 배정 기준일을 잘 체크해서 이 해당 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공시에서는 28일이니까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무상증자분을 받을 수가 있겠죠.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의 증자 방식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재,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,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, 보유하신 주식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다면은 공시를 한번 뜯어보고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